자, 이제 마지막이네. 거의 다 왔네.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할 건데, 이제 슬슬 실생활에서 쓰는 통계에 점점 가고 있는 중이냐. 근데 아직 오늘 배울 내용까지는 실생활 이론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실생활에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론만 얘기하는 거야, 오늘까지는. 일단 용어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눈으로 쭉 보고 넘어갑시다. 보면, 되어 있잖아.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런 거 되어 있지. 이거는 거기 쭉 읽어보는 거 대충 될 거야.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싹 다 조사하는 거. 이제 예시를 들면은, 보통 그거 하지. 인구조사? 할 때 보통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그지? 인구조사가 머릿수 세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표본조사가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다룰 내용인데, 그런 거, 통계 낼 때. 아마 키 평균 낼 건데, 그걸 굳이 전수조사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일부를 뽑아서 해야 되지, 그지? 그걸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그 용어가 이제 모집단 이런 게 있지. 이게 이제 조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집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의 청소년 키 평균을 통계를 내려고 한다. 그럼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들 자체가 다 모집단이 되는 거고. 난 표본은 이제 거기서 뽑은 거. 1000명을 뽑아서 그렇게 되면 그 1000명이 표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추출, 표본 뽑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밑에 임의 추출,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임의 추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문제 풀 때는 딱히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냥 개념상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 임의 추출 거기를 읽어보시면 모집단의 각 대상이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게 되도록 표본을 추출한 이렇게 써있지, 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잘 알고 있어야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할 내용이 좀 알아들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본을 조사한다는 게 이제 표본을 뽑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 우리 여기 경기도 키 평균 청소년 그거 아까 한다고 해보자. 1000명을 표본을 뽑기로 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너가 뽑힐 수도 있고 제가 뽑힐 수도 있고, 맞아?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지금 딱 이렇게 내가 이렇게 표본을 1000명을 뽑는다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의 생각은 이렇겠지. 네가 뽑혔으면 이제 너는 제외하고 이제 남은 애들 중에 또 뽑아야 되고, 제가 뽑혔으면 또 쟤는 제외하고 남은 애들 중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생각을 할 거야. 맞지? 그치? 근데 여기 통계 쪽에서 말하는 표본 추출의 임의 추출에 거기 옆에 써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경기도 전체 중에 한 명을 골라. 자, 우연히 네가 걸렸어. 됐어. 자, 그럼 그다음 두 번째 표본을 추출하는데 너를 제외를 안 시켜. 그러니까 보건 추출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앞에서 확률 통계 문제 풀 때 공을 꺼내서 보고 빼는 게 아니라 다시 그 공 집어 넣고 다음 사람이 와서 뽑는 그거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뽑는 거야, 표본을.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1000명을 표본을 뽑는데 너가 여러 번 뽑힐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나? 그렇게 계산을 해요, 표본 뽑을 때. 자, 왜 이렇게 할까? 아니, 표본은 최대한 골고루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막말로 네가 1000번, 나만 1000번 뽑혀서 나만 표본이 1000번을 계산을 했어. 이상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계산 편리성, 두 가지. 계산 편리성을 위해서. 왜냐?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비보건 추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우리 앞에서 경우의 수 문제 풀었을 때를 좀 생각해 보면 공을 뽑아서 확인하고 만약에 다시 복원을 안 시키고 가지고 가버리면 뒤에서 그 다음 행위를 할 때 확률이 바뀌지. 그럼 그 확률을 계산하려면 직접 계산을 해야 돼. 맞지?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웠지. 독립시행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독립시행 같은 것도 어쩌면 확률이 변하지 않는 걸 계산하는 거지. 얘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어.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와서
행위를 할 때 확률이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식 세우기도 좋고 뭔가 공식처럼 딱 마련할 수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실생활에서 쓸 때는 일단 경기도 막 1000명 이렇게 막 숫자가 되게 큰데, 그게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비보건 추출해버리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지. 맞나? 그치? 근데 보건 추출로 그냥 해버리면은 독립시행처럼 뭔가 계산 틀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임의 추출을 그런 식으로 뽑는 거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기본적으로 크잖아, 표본이. 맞지? 그러니까 모집단도 크고, 우리가 이 통계를 쓰는 게 막 경기도,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 뭐 시도, 고양시 뭐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건 추출 개념으로 표본을 뽑는다고 해도, 그래, 막말로 너가 표본으로 2번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굉장히 작을 거란 말이야. 인구가 만약에 모집단이 100만 명이야. 내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 따지면 100만 분의 1인 거야. 100만 분의 1로 우연히 내가 표본 중에 한 명으로 뽑혔어. 근데 그에서 내가 그 다음에 또 뽑힐 확률은 엄청 적겠지. 즉, 보건 추출로 해도 집단이 워낙 크니까 똑같은 사람이 이 표본에 여러 번 뽑힐 확률은 매우 작으니까 그냥 쌩까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표본 추출할 때 보건 추출이다. 똑같은 사람이 이론상 또 뽑힐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요건 실제로 이 개념이 문제에서도 이제 표본 뽑는 문제 해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뒤에서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근데 어쨌든 요 용어 정리에 임의 추출란에 옆에 써 있는 내용은 조금 인지만 좀 하고 계십시오. 표본을 뽑는데 보건 추출로 뽑는다. 똑같은 사람이 여러 번 뽑힐 수 있다. 이론상 그렇게는 좀 알고 계십시오. 됐지? 됐지? 그래서 거기 있는 용어들은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밑에 모집단과 표본, 거기 딱 한 마리 나와 있지? 말 그대로 그림 하나로 이 설명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다. 모집단,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딱 처음 세팅한 그 집단을 말하는, 경기도면 경기도, 고양시면 고양시, 뭐 서울시면 서울시, 뭐 이렇게, 서울시에 뭐 남자, 뭐 여자, 뭐 이렇게 그 집단을 앞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그럼 당연히 자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우리 경기도라고 예시를 합시다. 아까 예시를 든 대로 경기도의 청소년들이라고 칩시다. 키라고 칩시다. 그럼 분명히 그 경기도 청소년들의 키 평균이 있겠지. 그건 말 그대로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해요. 모평균이라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분산 표준 편차도 있을 거예요. 앞에 모자만 붙이고 그대로 이렇게 씁니다. 모분산 이렇게, 모표준 편차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 이 키 평균, 그 키 통계를 낼 때 표본을 뽑는다 그랬지? 실제로도 표본을 뽑을 거야. N명의 표본을 뽑는다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모집단 확률 변수 X를 딱 둔다면, 하나 잡는다면 확률 변수 X는 청소년 한 명의 키가 될 거야. 그치? 그런 청소년 한 명의 키가 여기에 N개가 쭉 있겠지. N명. 이런 식으로 번호로 좀 구분을 하자면. 됐나? 그럼 생각해보면 이제 뭐 하겠어? 요는 그 표본 뽑은 애들로 평균을 낼 거 아니야. 맞지? 그 표본 뽑은 애들로 평균을 낼 거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쓰면서 표본 평균이라고 기호로 쓸 수가 있어. 됐나? 쟤는 좀 주의 깊게 잘 좀 봐두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평균 그러면 앞에서도 했지만 뭐 X의 평균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고, Y의 평균 그러면 Y의 평균 이렇게 표기하잖아. 근데 요거는 이 자체에 평균이라는 뜻이 들어있어. 됐나?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X바라고. X바 자체가 표본 평균이라는 뜻이야. 뭐 2가 안 붙어 있지만 얘 자체가 이미 표본 평균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요 X바는 여기 표본 뽑은 N명 걔네들로 평균을 낸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굳이 한번
식을 써보면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세 번째 놈의 키, 네 번째 놈의 키 딱딱 싹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n 한 게 저 x바의 실제 계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지? 그 다음 요 안에 표준 당연히 요 뽑은 n명의 평균이 있으니 걔네들의 또 분산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그런 애들은 보통 이제 소문자 S를 씁니다. 요 S가 표본 표준 편차, 요게 표본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됐나? 이게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어. 지금은 좀 다 써줄게. 이게 X 바가 표본 평균이라 그랬지. 요 소문자 제곱은 한글로 일단 다 쓸게. 이게 표본의 분산이고, 이게 표본의 표준 편차. 일단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을 거야. 말 그대로 모집단이 있고, 그럼 그 모집단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고, 여기서 뭐 n명 표본을 뽑았으면 또 그 표본 안에서 또 지들끼리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는 거고, 뭐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이제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할 건데, n명을 뽑았잖아. 맞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 경기도라고 치면 경기도에서 저 N, 예를 들어 1000명을 뽑는다 칩시다. 1000명을 뽑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지. 즉 1000명을 여기서도 뭐 이런 N명 이렇게도 뽑을 수 있고, 또 따르게도 조합해서 또 뽑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1000명을 뽑을 수 있는 그 1000명 표본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을 거야. 맞지? 굉장히 많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것들마다 다 표본 평균이 각자 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있겠지. 맞냐? 그지? 맞지? 경기도에서 1000명 뽑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거고, 당연히 그 서로 다른 그 방법들의 평균은 또 많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 X바들이지, 그지? X바들로 다시 평균을 낼 수가 있겠지. 뭔 소린지 알겠어, 이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학생 3명이 있어. 좀 숫자가 크니까 좀 줄여서 얘기해보자. 학생 3명이 있어. 3명으로 평균을 낸다면 그냥 더해서 3 하면은 모평균이겠지, 그지? 맞지? 그럼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은 표본을 뽑는다 그랬잖아. 자, 3명으로 예시를 들어보자. 이 3명이 모집단이야. 여기서 표본 2명을 표본으로 뽑는다고 쳐봅시다. 자, 표본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아까도 말했지만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A가 2번 뽑힐 수도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 A, B도 당연히 돼. A랑 C가 표본으로 뽑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 C가 뽑힐 수도 있고, B, B도 되고. 자, 3명임에도 불구하고 표본을 한번 지금 다 써보면 굉장히 많아. C 이렇게 뽑힐 수도 있고. 맞지? 모집단이 3명인데 크기가 2인 2명짜리 표본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나 나왔어. 야, 이럴 바엔 그냥 모집단 계산하고 말지 뭐하러 이 짓을 할까? 근데 일단 오늘 배우는 건 이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하러 이 짓거리를 하지?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그냥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어쨌든 3명 중에 2명인 표본 뽑으면 이렇게 9개야. 그지? 그럼 요걸로 평균 낼 수 있겠지? 요 BC 2명의 평균 또 낼 수 있을 거야. 그런 애들이 전부 다 표본 평균 값으로 다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걸로 다시 평균을 낸다는 얘기야. 진짜 개뻘짓거리 하는 것 같지만 일단은 그냥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시다. 다 이유가 있어. 이걸 하는 이유가. 즉 그런 식으로 요 X바들로 평균을 낼 수가 있지. 그걸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말 그대로 X바의 평균이잖아. 그지? X바의 평균. 이렇게 기호로 쓰. 그러니까 요거랑 달라. 알겠죠? 읽는 법도 다르지. 아까 저 X바는 표본 평균이라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굳이 이제 한번 한글로 쓰면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 됐나?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럼 당연히 요 x 바들로 평균을 낼 수 있다는 얘기는 걔네들로 또 분산 표준 편차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항상 한 세트니까, 그치? 그러면 그걸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x 바들의 분산 기호로 이렇게. 요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읽는 것이고. 한글 웬만하면 잘 안 쓰는데 워낙 용어가 좀 헷갈리니까 오늘 좀 특별히 다 쓴다. 이거가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랑 특히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얘네도 마찬가지고 다 다른 거야, 맞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다라고 할 때 기본 세팅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됐지? 아직은 뭐하러 이런 짓거리들을 하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신뢰도라는 개념을 할 때 알 수 있고, 일단 오늘은 그냥 이해하는 데만 다시 한번 초점. 이게 뭔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뭔지, 지금 이게 표본을 뽑는다는 게 무슨 짓 하는 건지 이해하는 데만 일단 초점을 둡시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용어는 됐고. 그래서 얘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전에 3명 여기다 썼었던 거 있지? 3명의 평균이 모평균이라고 치면 그 3명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9개의 표본을 뽑았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다시 걔네로 평균을 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건 뭐가 나올 것 같아? 예를 들면 지금 하나, 둘, 셋, 우리 3명의 키 평균이 있을 거야. 그치? 실제로 더해서 나누기 3 하겠지? 그 수치랑 그 다음 이렇게 나랑 둘만 평균 낸 거랑 너네 둘이 평균 낸 거랑 뭐 너랑 나랑 평균 낸 거랑 또 이렇게 그 평균을 다시 또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 진짜 뻘짓거리 하는 것 같지만 일단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모평균이랑 똑같아집니다. 결국은. 즉 얘는 모평균 m하고 똑같아져. 그냥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게 진짜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실은 여기 식 안에 해답이 있지. 표본 평균 x바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노란색으로 써보면 얘를 계산해라 라는 얘기는 x바가 이거니까 결국 이렇게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고, 근데 이거 확률 변수의 성질에 의해서 요 n분의 1은 상수지. 밖으로 이렇게 나가도 되지. 맞지? 그리고 요 확률 변수들, 그 평균 그 성질, 그 확률 변수 성질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거든. 뭐 유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맞냐? 근데 이게 뭘까인데, 이게 x1, x2 이렇게 숫자를 붙이긴 했지만 요 대문자 x는 그러니까 애초에 뭐였어? 경기도 지금 우리가 예시 들었던 게 청소년 한 명의 키잖아. 맞지? 요 1, 2, 3는 어쨌든 우리가 n명을 뽑았으니까 그 숫자 번호 때문에 구분시켜 놓은 거지. 요 x1이 바로 저 대문자 x란 말이야. x2? 이것도 대문자 x야.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그 원인이 있는 거야. 이거 어차피 다 똑같은 확률 변수로 생각해도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건 추출을 하고 있잖아. 즉 경기도 중에 표본으로 얘가 한 명 뽑혔어. 근데 그 다음 x2 할 때도 보면은 이 얘를 다시 복원해놓고 하니까 처음 거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래서 아까 전에 이미 추출할 때 일부러 복원 추출로 하는 거야. 이 계산이 편하니까. 즉 x1, x2 얘네들은 복원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저 x랑 똑같이 확률 계산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결국 이거는 m이라는 얘기지. 그냥 요 모평균 m이 이거의 평균이니까 이 x일 거 아니야. 이게 m인 거지. 이것도 m. 즉 m이 n개 있는 거니까 n 곱하기 m 이렇게 될 건데 밖에 n분의 1 있어서 지워지고 m만 남는 거라고. 식으로만 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분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됐나?
근데 이제 분산을 유도하는 과정 중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 없는 게 하나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식으로 써줘. 분산이 이제 이런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은 뭐 그냥 간략하게만 간단하게만 보여주면 x바인데 x바에 얘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데 그래서 성질에서 요 n이 분산 밖으로 나가. 근데 요 분산은 상수가 밖으로 나갈 때 제곱 붙어서 나가지. 맞지?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좀 그래. 원래 분산은 더하기에서 따로따로 찢지 않지. 그치?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모두 같은 확률 변수기 때문에 찢을 수가 있어.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좀 정확하게 수식으로 보여주기가 좀 거시기 해요.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굳이 이제 쓴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얘 아까 말한 대로 x1, 2, 3지만 결국 저 모집단 x인 거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에요, 얘네들. 마찬가지로 즉 시그마 제곱이 n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바깥에 n 제곱분의 1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 뭐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위에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됐나? 됐지요?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표본을 뽑는 행위가 복원 추출로 뽑는 행위고 그때 발생하는 게 표본 평균 이런 애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하는 짓이 왜 대체 이런 짓을 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표본 n 크기가 n인 표본은 이론상 굉장히 많고 그때마다 생기는 표본 평균들로 다시 이 짓거리를 할 수 있다까지가 일단 여기 기본 개념 세팅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싹 지우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지금 이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즉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표본을 뽑겠다 아니면 뭐 표본을 뽑을 때 아무튼 이 표본을 뽑겠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겠다 뭐 아무튼 이런 말들이 딱 문제를 푸는데 내 눈에 보였다. 그럼 너는 즉시 연습장에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방금 그렸던 그림 모집단 딱 표시하고 이때 중요한 거 x가 뭔지 이거는 뭐 매번 얘기했지.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 x가 뭔지 정확하게 세팅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모집단 표시 알려줬으면 알려준 수치를 쓰면 되고 안 알려줬으면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냅두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뽑겠대 뭐 표본의 크기가 몇인지 보시고 알려줬으면 쓰면 되고 안 알려줬으면 n으로 놓으면 되고 이러면서 여기 안에 x바하고 여기 소문자 s제곱과 s는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x바 써주시고 됐지? 그 다음 그러면 요 x바들로 아까 말한 대로 x바들이 되게 많다 그랬지? 걔네들로 다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낼 수 있으니까 그걸 딱 또 써주시고 이때 여기 부분을 너가 이제 잠시 외워줘야 되는 게 얘네들 딱 여기까지가 표본 뽑는 문제 풀 때 기본 세팅이 되는 거야. 됐지? 외워줘야 되는 건 요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금방 외울 수 있고 그러니까 모평균인데 거기에서 n명씩 계속 뽑아서 그애들 평균 낸 걸 다시 평균을 내면 그럼 결국은 똑같겠구나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는 알 수 있는데 그냥 아마 결국은 요거 외우는 게 포인트가 되겠지. 뭐 얘 외우면 얘는 뭐 보너스고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결국 얘만 좀 잘 외워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x바 등장했을 때 얘네들 셋 이렇게 작성할 수 있으면 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요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랑 아까 여기 이 안에 있는 그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됐죠? 얘네들은 뭐 좀 뒤에서 등장할 거니까 잠시 지금은 제껴두고 어쨌든 표본 뽑는 문제 딱 나왔으면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 따라서 이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 풀 때 앞에서 우리가 정기분포하면서 x 가지고 x가 만약에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이러면서 막 그림을 그렸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 그려서 문제 풀었지. 이때 x 그림 이러고 풀었지. 자, 지금 이 표본 뽑는 개념을 함으로 인해서
x가 잡혀 있더라도 이렇게 표본 뽑는 짓을 하면 x바라는 새로운 변수가 또 등장해서 그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즉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또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여기가 이제 달라지겠지. 요 기본 모집단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는 평균이 m의 표준 편차가 이건데 같은 것에서 이렇게 표본 뽑아서 x바로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림으로 또 그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볼 때 이거에 대한 확률을 물어봤는지 x를 물어봤는지도 항상 확인을 꼭 잘 하셔야 됩니다. 됐나?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약간 부가 설명만 하자면 아니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친다면 그럼 과연 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를까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서 전부 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건 아니잖아. 앞에서 정규분포 배우기 전에 그냥 직선 확률 변수도 했었는데, 그지? 이거 될까? 이렇게 그냥 해도 되나? 요것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과정으로 정확하게 다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할게. 어쩔 수 없는 게 좀 많아. 아까 예시 들었던 그 모집단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모집단 숫자 3개 하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요거는 실제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좀 잘 봐두세요. 자, 모집단이야. 3명. 뭐 평균이 있겠지. 요 x는 이제 요 숫자겠지. 한번 쭉 써볼까? 모평균. 즉, 뭐, m이라고 써도 되고, 평균 내면 뭐 더해서 나누기 3하면 몇이고, 2. 맞지? 분산. 자, 분산 뭐 별거 아니니까 빨리 구하자. 편차의 평균 3분의 2. 편차에서 제곱시켜서 3분의 2. 모 표준 편차는 기호까지 씁시다. 모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2. 이제 1, 2, 3 모집단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방금 한 대로 3명 너무 많아. 크기가 2인 표본을 뽑기로 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자, 직접 표본을 다 뽑아볼게. 아까는 A, B, C로 했지만 이번엔 숫자로 해가지고 다 보자. 표본 2명짜리 표본 뽑을 수 있는 거 다 씁시다. 1이 2번 뽑혀도 되고 이렇게 순서상처럼 표시할게. 표본 뽑을 수 있는 종류를 한번 다 나열해 보면은 제발 모자라지 말아라. 딱 되나? 딱 된다. 이렇게 크기가 2인 표본을 직접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맞나? 그러면 요 x반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2개 평균 내면 몇이야? 요 2개로 평균 내면 1 더하기 1 나누기 2니까 요 2개로 평균 내면 1이고, 맞지? 1과 2의 평균은 1 더하기 2 나누기 2 하면은 1.5, 맞아? 얘는 1.5. 요거 2. 자, 빨리빨리 계산하자. 1.5. 2랑 평균은 2고, 요거 평균은 2.5고, 요거 평균은 2고, 요거 평균 2.5고, 요거 평균은 3이고.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쓴 게 아까 말한 대로 x바들인 거지. 얘네들이 x바들인 거. 맞지? 그럼 아까 말한 얘네들이 이제 새로 따라온다고 그랬지. 이게 바로 그 x바들로 이거를 다시 다 더해서 평균을 낸 거라는, 이걸로 다시 분산 낸 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계산은 뭐 지금은 안 할 겁니다. 뭐지? 얘는 이제 똑같이 나올 거고. 요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n분의, 지금은 n이 2니까 2분의 3분의 2 해가지고 3분의 1 나올 거고, 요건 뭐 루트 3분의 1 나올 거고. 아무튼 뭐 이러는데, 중요한 건 지금 보려는 건 뭐야? x바가 정말로 정규분포 따르나,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한번 보자. 요 x바로 한번 표 좀 만들어 보자. 이산확률 변수처럼. 자, 값을 보면 1 있고, 1.5가 있고, 2가 있고, 2.5가 있고, 3이 있거든.
1일 확률 몇이야? 총 9개잖아. 1은 하나밖에 없지. 1일 확률 9분의 1. 1.5일 확률이 2개 있고, 2가 지금 3개 있고, 요게 지금 2개 있고, 요게 지금 하나 있거든. 맞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본을 뽑게 되면, 자, 지금 모집단 X는 이거는 정기분포를 안 따른다. 그냥 1, 2, 3에서 3개 뽑는 건데 저게 무슨 정기분포를 따르겠어, 그지? 근데 그 상태에서 X바를 만들어서 확률을 딱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잘 확인을 해보면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이런 모양을 뜨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아?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렇게 2개로 해서 모집단은 3명으로 해서 표본 크기 2개로 한 게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요게 커지면 커질수록 요 모양이 점점 정기분포에 닮아지게 돼 있어. 이거는 뭐 식으로는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느낌만 보여주는 거야. 거의 얼핏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은 X반은 지금과 같은 원리로 지금까지 설명한 원리로 표본 X바를 이렇게 뽑게 되면 정기분포를 웬만하면 다 따르게 돼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따라서 앞으로는 문제 풀 때 X의 정기분포는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X바도 이제 우린 정기분포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참 뭔가 설명은 겁나 이렇게 막 했는데 결국 문제 풀 때는 뭐 별거 없어. 원래 통계 쪽이 설명은 참 뭔가 어려워 보이고 막 용어도 막 아까 막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문제 풀 때는 뭐 딱히 그런 거 없어. 한 바로 뒤에 넘어가서 문제 한번 봐볼게. 1번부터 봐보자. 일단 오늘까지는 뭔가 좀 찝찝하더라도 그냥 무슨 짓 하는지만 알았으면 된 거야. 되게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은, 뭐하러 저거 표본을 그냥 더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나 싶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1번 표준 편차가 10인 모집단에서 하면서 문제 쭉 읽다 보면 모집단 뭐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 뭐 표본을 뽑겠다 이런 말이 보이잖아. 그렇지? 즉시 스탑하고 바로 내가 아까 말한 그림을 딱 세팅하십시오. 다 써 이렇게. 알려준 건 쓰고 표준 편차가 10인 모집단 그랬으니까 아마 이 표준 편차 10이 요거 지금 10 알려준 거네? 맞지? 그럼 얘 알려줬으면 얘는 뭐 보너스지. 10의 제곱 써주고. 모집단은 안 알려줬네. 그럼 됐고 일단 문자로 놔두고. 크기가 n인 표본을 뽑는다? 그럼 즉시 크기가 n인 거 뽑았으면 바로 세팅. 그럼 여기 안에 표본 평균 x바가 있을 거고 크기가 n인 x바들은 굉장히 많을 거니까 그것들로 다시 분포를 삼형제를 이렇게 딱 작성할 수 있고 하면서 쭉 쓰는 거야. 요거 똑같고 요거는 이제 공식대로 n분의 모분산이니까 10의 제곱 올라가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루트 n분의 10이겠네. 까지. 됐나? 문제 풀다가 표본 뽑는 문제네? 그럼 바로 그냥 스탑하고 여기까지 세팅하고 이제 문제 시작하셔야 돼요. 이 세팅부터 해가지고 이제 뒤에 신뢰도랑 쭉 가는 거니까 그대로 세팅하고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읽으면 돼. 뭐 하는 거냐?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가 0.5 이하가 되게 하는 뭐 말하는 건지 알겠어? x바의 표준 편차 요 자식 말하는 거죠. 얘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0.5 이하가 되게 해라. 이거 풀면 되지. 됐나? 이거를 이 세팅을 안 하고 그냥 저 세 줄만 꼴랑 읽고 풀려고 하면은 되게 막막할 수 있고 뭐라는 거지? 이럴 수 있는데 이 세팅만 잘 해놓고 따라 하시면 뭐 딱히 어려울 거 없어요. 됐나? 이거 이제 마저 마무리 하시면 되지. 됐지? 그 다음 아까 전에 막 숫자 3개 써놓고 구체적으로 표본 뽑는 거랑 표본 평균 x바의 탄생이랑 한번 쫙 보여줬잖아. 그걸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2번도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가 있어. 2번도 보면 모평균, 모분산, 모집단이란 말이 있고 표본 뽑는단 말이 있지. 바로 보면서 세팅해. 자, 이거 좀 우려 먹자. 2번.
아예 다시 하자. 2번. 뽑는 문제네. 바로. 모평균이 20. 모분산이 12.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12, 뭐 2루트 3 쓰셔도 되고. 크기가 3인 표본을 뽑겠다. 그럼 X바 있겠네. 그 다음, 여기까지 또 쫙 기계처럼 마치 처음에는. 기계처럼 바로 n분의 모분산, 그러니까 즉 4네,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2 딱 세팅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저 읽으면 크기가 3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의 합을 y라고 하자 EY, VY를 구해라. 표본의 합? 그런 게 있었냐? 이거 표본 평균의 표본의 합? 이런 게 있었나? 뭐지 이거? 기본 원리를 그래서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표본 평균이 나오는 원리가, 지금 이 문제가 3명을 뽑겠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아까 슬쩍 보여줬잖아. 즉, 3명이 뽑힌 거고, 모집단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는 이제 x가 뭔지는 모르지. 세팅 안 돼 있지. 어쨌든, x라 한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 3개가 딱딱 등장한 거지. 3명이니까. 거기서 말하는 크기가 3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그 표본의 합이 바로 얘네 셋의 합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 원리, 표본을 뽑는 구체적인 원리를 아까 한번 보여준 거야. 지금 이거를 문제에서 y라고 하는 거야. 됐나? 그럼 이거 가지고 어쩌라는 거냐? x 바구하는 과정에 이 식이 들어와 있잖아. 즉, 이 표본 평균 x 바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뭐 어떻게 구하는 거야가 아니라 3명 표본 뽑았으면 그거에 평균 낸 게 x바잖아. 그 과정이 이거지. 아까도 보여줬지만. 이게 실은 구체적으로 x바 구하는 방법이잖아. 즉, 이 상태에서 이 분자 부분에 y라고 넣은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지금 관계식 준 거야. 관계식 준 거야. 그럼 이건 이제 확률 변수 성질에 따라 문제에서 이 y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y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y는 이라고 정리해야 되지? 이거 구하라는 얘기고, 확률 변수 성질에 의해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요거고, 마찬가지. vy 구해라, v 이거 구해라 라는 얘기고, 확률 변수 성질에 따라 얘는 9가 나가지, 요거는 요거고. 됐나? 이런 식으로 표본을 뽑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걸로 또 물어볼 수도 있어. 됐지?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런 느낌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3번도 확률 변수 x 확률 분포 크기에서 표 나와, 오랜만에 보는 이산 확률 변수 할 때 하던 표가 나와 있는데, 그거 당연히 미지수 a는 금방 구할 수 있지요. 합이 1인 걸 이용하면은 a 값은 바로 나오지. 됐나? 지금 이 문제는 뭐 하는 건지 보면은, 어쨌든 모집단 표본 어쩌고 하겠다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세팅. 이게 초반에 세팅하기가 좀 귀찮을지 몰라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좀 나중에 안 헷갈려. 귀찮겠지만 이거를 처음에는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실은 자연스럽게 알겠지만 얘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얘도 안 쓰고 요거만 쓰고 막 점점 이제 축약하게 될 텐데, 아직은 다 쓰십시오. 다 쓰면서 하십시오. 됐나? 그래서 이 문제인데 V8X, 그러니까 요거만 구하면 지금 문제는 풀 수 있는 거네. 맞지? 근데 밑에 무슨 표를 줬어? X의 표를 줬지. X의 이산 확률 표를 줬어. 그러니까 지금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X일 거 아니야. 별거 아니지. 앞에 1번이나 뭐 이런 거는 모집단의 모평균, 모표준 편차, 모분산 이런 것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몇이다 알려줬다면, 지금은 이제 그냥 네가 구해 이거지 뭐. 오랜만에 이산 확률 변수 표에서 평균 구하는 거랑 분산 구하는 거랑 해주시면 되는 거야. 별다른 거 없지, 그치? 이산 확률 변수 할 때 했던 대로 여기 이산 확률 변수 표에서
그럼 구해서 채워 넣으시면 뭐 문제는 별거 없는 거고. 됐나? 됐지. 그 다음. 자, 4번도 마찬가지. 4번도 이제 표본 뽑는 그 과정, X바의 탄생,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잘 이해하고 계셔야 좀 풀 수 있는 문제. 4번.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쉽시다. 주머니 속에,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마치 앞에서 그냥 확률 문제 푸는 것처럼 그림 좀 하면서 봅시다. 주머니 속에 1, 2, 3 숫자가 적힌 공이 2개, 3개, 2개 들어있다. 2개, 3개, 2개, 뭐 이렇게 돼 있네. 자, 3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라고 했네.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X바, 표본 평균이 대놓고 등장했어. 맞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모집단이 있을 거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 지금 3개의 공을 이미 추출하겠다 그랬고, 이걸 X바라고 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얘네들이 또 자연스럽게 세팅이 될 건데, 요거랑 요거 필요한 문제인 거네. 정리하면. 맞지?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풀어도 돼. 결국 아까 위에 3번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3번은 표를 줬지만 4번은 이제 진짜 완전 이상확률 변수로 돌아가가지고 상황을 줘놓고 너가 직접 이거 가지고 X 잡아가지고 표 그려가지고 평균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 정도 차이지. 즉 약간 이상확률 변수 쪽 얘기가 들어. 이거 할 수 있겠어? X가 뭐지? 이 문제 X가 뭐지? 공에 적힌 숫자가 X가 되겠지. 그치? 그럼 공에 적힌 숫자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여기 확률 쓸 거고, 확률 다 구해서 그걸로 평균 내고 그걸로 분산 내서 여기 자리 채워가지고 집어넣어라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3번이랑 똑같은 문제. 4번은 그 문제가 아니구나. 그 표본을 구체적으로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3번이랑 똑같은 문제네. 참 착각했네 내가. 아무튼 4번도 그냥 3번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됐죠? 이산확률 좀 오랜만에 복습하는 문제가 될 거고. 됐지? 자, 그럼 59쪽에 5번부터 한번 볼게. 실은 이제 가장 많이 볼 문제는 여기야. 아까처럼 뭔가 구체적으로 표본 자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근데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 과정을, X바의 탄생과 그 표본을 뽑는 그 원리, 구체적인 원리 있지?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근데 가장 많이 접할 문제는 이제 5, 6, 7 이런 거. 보면 앞에 정기분포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임을 알 수가 있어. 문제를 쭉 읽다 보면 말이 있지. 그 마지막 쯤에 이미 추출한 100명의 성적에 뭐 이미 추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 맞지? 그걸 확인한 즉시 아까 말한 대로 그리시면 돼. 그럼 준비하고 X 안 잡혀있는데 X 잡아야지. 이 문제 X가 뭐게? 힌트는 확률 나와 있으면 확률, 평균 나와 있으면 평균, 둘 중 하나를 보라 그랬고 평균이 나와 있네. 응시자 성적의 평균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성적이겠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응시자 한 명의 성적이 되겠지. 이런 거를 항상 세팅해주는 버릇을 들여 놓으시고, 그랬을 때 그 응시자 한 명의 점수의 평균이 지금 250, 그 다음 표준 편차가 40이니까 분산은 이걸 딱 써주시고, 이미 추출한 100명, 그럼 그 100명의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하면서 이제 딱 지금 반자동 그냥 거의 요거 250 반자동으로 쭉 쓰시면 되는 거예요. n분의 뭐 분산, 이거 어차피 루트 씌워서 요거 사용하니까 굳이 막 계산할 필요 없지. 바로 루트 씌우면 10분의 이건 40의 제곱이니까 40, 그래서 4까지. 그리고 물어본 게 뭔지 확인해 보면 100명의 성적의 평균이 246점 이상일 확률 구하라는데, 100명의 성적의 평균이 바로 얘 말하는 거잖아. 즉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100명의 성적의 평균이 246점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렇게 똑같이 세팅해 놓고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확률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랬을 때는 얘네 셋을 가지고 X의 정기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고, 당연히 이 문제는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x 바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포의 그래프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단 하나지. 요게 다르지. 여기가 다르지. 이 상태에서 246 이상, 그리고 이렇게 정기분포 그래프에서 확률 구하는 방법을 실은 요 앞단원에서 한 거고. 방법은 똑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Z에다 옮겨가지고 똑같이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 그리고 이제 그 정도만 좀 알아줄까? 여기서도 당연히 X의 정기분포 있을 건데 그냥 이 정도 차이? 여기 있는 그래프의 구성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 이 안에는 말 그대로 여기 뜻대로 응시자 한 명의 점수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치? 그럼 여긴 뭐가 들어있을까? 바로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전부 100명의 평균, 또 100명 뽑은 그거의 평균, 100명의 평균, 100명의 평균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 무슨 소린지 알겠지? 대략적으로 구성이 좀 달라. 맞지? 그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표본 얘기 있을 때마다 이제 어디 갔어? 요 세팅 계속 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지? 6번 똑같이 하시면 되고 7번은 한번 또 봐볼까? 7번이랑 8번까지 봐야 되는구나. 7번도 뭐 바로 합시다. 자, 어느 회사 생산 전구의 수명 나와 있고 쭉 읽다 보면은 표본 평균 보이지? 바로 준비, 바로 세팅 하면서 이제 X. 이 문제 X는 전구 한 개의 수명이겠지? 전구의 수명의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2000, 표준 편차 200, 분산은 200제곱. 자, 그래서 쭉 보면 여기에서 이미 추출한 N개, 이거 N 안 알려줬고, 그럼 이 안에 X바 있을 거고. 쭉 세팅. 2000. 요거는 이제 식으로 써야겠네. N분의 200제곱.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200. 됐고. 그 다음 물어본 거 1900, 2100 X바분포로 해야 되는 거네. 그럼 X바분포로 그림 그리고. 근데 이제 약간 거기 부등식이 있는데 그것만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여기가 이제 좀 문자로 잡히겠지. 자, 그 부등식에 대해서 보면은 별건 아니야. 1900 이렇게 써 있잖아. 그거 확실히 표시할 수 있겠냐? 일단 요것만 여기다 표기해보면 이거거든. 별거 아니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결국은 즉 파란색이 0.9보다 크거나 같아라는 얘기는 저 그림으로 보면 저 파란색 영역이 0.9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넓거나 같아야 된다, 그 얘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하면 돼? 일단 등호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잖아. 원래 부등식 풀 때 부등식 푸는 과정 중에 하나가 부등식은 뭐 방정식으로 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잠깐 등호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된단 말이야. 즉 등호라고 생각하고 일단 진행을 좀 해보시면 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자, 요건 한번 마저 진행해 봅시다. 요 넓이가 일단 등호로 본다면 0.9다. 요 파란색 면적이 0.9다라는 지금 힌트가 있는 거지. 결국은 Z로 가야 되고 정규화 좀 시킵시다. 한번 정규화 시켜볼까? 요 2100 가지고 와보자. 2100 정규화 시키면 2100 빼기 평균 한 다음에 밑에 이제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겠지. 자, 계산하면 위에 게 100이고 1분의 100이니까 빠르게 보면 2분의 루트 n이네요. 요거 계산하면 2분의 루트 n이네. 자, 이쪽은 가지고 올 필요 없지? 어쨌든 우리가 는 0.9 할 거는 여기 절반이 0.4 오면 되는 거니까. 됐나? 그럼
표가 아니라 그냥 구체적으로 값을 줬네. 딱 거기에 단 해놓고 하나 알려준 거 있지? 1.65가 바로 얘가 1.6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루트 n 값은 3.3. n은 제곱 해야 돼?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원래는 이거였거든. 맞지?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딱 이만큼이 0.45야. 그거보다 더 크거나 같으려면 얘는 뒤로 더 가야 되지. 즉 여기 1.65라는 값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아요. 원래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지. 마지막에만 확인해 보면 돼.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나온 거고, 그래서 등호인 경우를 답에다 쓸 거 아니야. 됐지?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거 부등식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여기서 바로 부등식을 생각하면은 좀 함정이라고 할까? 함정에 빠져서 괜히 막 이러면서 시간을 날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지금처럼 그냥 일단 등호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진행을 해 보시면 딱 이해하기가 쉬워요. 됐지? 그 다음 마지막 8번. 8번은 좀 중요하게 체크해놔. 요거 이제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딱 헷갈리기 좋은 문제거든. 그거 좀 잘 체크 좀 해놔봐. 일단 한번 쭉 문제 좀 볼게요. 일부러 지금 요거 좀 재탕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놔뒀는데, 자, 8번.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사과의 무게 어쩌고 나와 있고, 무게의 평균 준 거 보니까 하나 씁시다. 이 문제에서 확률 분수 x는 사과 한 개의 무게. 이렇게 되겠고. 표준 편차 40. 뭐 좋아. 이미 추출한 100개. 100개. 표본의 크기 알려줬어. 100개의 무게의 평균이 x바 등장하는 거고, 자, 그럼 이것도 세팅 쭉 합시다. 여기는 그럼 n분의 5분산, 여기는 그럼 10분의 40, 즉 4 이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 100개 무게의 평균이 k 이상일 확률이라고 했네. 100개 무게의 평균이면 바로 얘 말하는 거지. x바. 맞아? 그치? 얘가 k 이상일 확률이 0.8413 이하가 되라. 실은 받아쓰기만 하면 이 문제는 헷갈릴 일이 없어. 됐어? 이렇게 그대로 받아쓰기만 잘 하시면 되는데, 또 이하가 되라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또 아까 7번처럼 또 괜히 막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뭐 똑같이 그림, 등호인 경우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까처럼 이제 헷갈리지 않게는 풀 수 있어. 8번 내 체크하라 그랬는데 8번이 아니다. 이 다른 문제 있어. 이거 아니야. 이 문제 아니야. 이 문제는 7번이랑 똑같은 문제고, 내신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그 개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상자 무게에 관련된 거거든. 그 상자 무게에 관련된 거는 부교재 풀다 보면은 간간히 보일 텐데, 이 표본 평균에서 이제 상자라고, 일단은 지금 그냥 물론 지금 상자라고 쓰지만 이제 말은 바뀔 수 있어. 상자 관련된 문제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자, 어떤 전기분포가 이렇게 있어. 200에 5. 요거를 뭐 한번 상자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요거를 뭐 어느 농장 사과 한 개 무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250g, 이거 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뭐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이게 왜 상자 문제냐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 뭐 예를 들어 사과 10개를 한 상자에 포장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일단 들어가고, 한 상자에 포장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묶는 말이 들어가고. 자, 그럼 이게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여기 모집단이지. 모집단 중에 10개를 이미 추출하겠다는 얘기니까 표본 평균 개념이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뭘 물어보냐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때 상자의 무게가, 뭐 예를 들면 일단 가장 단순한 예시로 하면 뭐 이런 정도? 뭐 이제 좀 더 어렵게 가면 뭐 2,600이 넘어가면 뭐 불량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도 말 바꿀 수 있는데, 아무튼 상자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상황만 예시를 들면 바로 이런 거야. 상황은 뭔지 알겠지?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거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상자의 무게가 2,600g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 문자로 식을 못 세우겠으면 그냥 한글로라도 식을 세우면, 원래 식 세울 때 바로 문자로 안 세워지면 이렇게 조금씩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상자의 무게가 2,600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건데, 결국 우리는 이걸 지금 구해야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얘를 문자로 어떻게 잡을까야, 그지? 어떻게 잡을까? 상자의 무게? 물론 이제 이 말에는 이제 그 말은 항상 따라다닐 거야. 단 그 상자 자체의 무게는 무시한다, 이런 말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즉, 지금 한 상자가 사과가 10개란 말이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근데 일단 첫 번째,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어서 내가 지금 저렇게 써주긴 했지만 문제에서는 길게 써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잘 잡았다면 대충 이거씩 쓸 수 있지 않아? X가, 저 대문자 X가 사과 한 개의 무게야. 근데 상자 그 사과 포장한 그 상자의 무게는, 사과가 당연히 10개 들어있겠지. 상자 그 자체 무게는, 말을 상자의 무게라고 쓰니까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 포장된 걸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상자, 종이 박스 무게는 빼자, 이 얘기지. 그러면은 이건 사과가 10개인 거잖아, 실은. 그래서 얼핏 보면, 그럼 얘는 그럼 10X라고 쓰면 되겠네. 즉, 이렇게. 그럼 이거구나. 그럼 이건 이제 뭐 안에서 내부에서 부등식은 뭐 10 나눠가지고 풀면 되니까 이거구나라고 얼핏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상자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따로 이렇게 유형을 소개하는 게, 이게 정답이 아니라서 그래. 이렇게 풀면 틀립니다. 왜 그럴까? 뭐가 잘못됐지 지금? 뭐가 잘못됐지? X? X는 잘 잡혔어. 내가 세팅했잖아, 지금. 사과 한 개 무게라고. 그래서 이거 상자 무게 10개 포장 한 대 쓰니까 상자 10X. 뭐가 틀릴까? 요거를 해석해 보면 돼. 봐봐. 여기서 원하는 거는 한 세트, 이거 상자의 무게라고 하니까 애매하다. 한 세트라고 하자. 한 상자에 딱 담아서 이제 한 세트 만드는 거야, 아무튼. 이 세트 무게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딱 닿았을 때 2,60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결론으로. 사과 한 개의 무게가 260보다 크거나 같아라 라는 얘기지. 맞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저 평균이 250인 사과들 중에 260g이 넘어가는 사과 이상인 사과들만 10개 주워 모으면 이렇게 되긴 하겠지. 그지? 근데 당연히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의 사과가 260이 안 돼. 예를 들어 250짜리야. 좀 가벼워. 근데 다른 한 사과 완전 슈퍼 우량아. 한 280짜리가 같이 이렇게 들어왔어. 야, 이러면은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린지 알아? 예를 들어 사과가 10개지? 자, 10개인데 기가 막히게 다 260짜리 사과라고 쳐보자. 근데 8개가 다 기가 막히게 260인데 이게 8개야.
9번째 뽑은 사과가 250짜리가 들어왔어. 근데 마지막 뽑은 사과가 예를 들면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우량 사과가 들어온 거지. 280짜리가 들어온 거지. 9번째, 10번째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쨌거나 한 세트 무게 2600 넘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거 뭔 소리,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됐어? 문제에서 물어본 거 어쨌든 10개를 한 박스 안에 담아서 그 박스 전체에 들어다가 저울 딱 재가지고 2600 넘는 그거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냥 상상했던 대로 10x 잡고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면 이 말 뜻은 그 10개의 사과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260을 넘어라 이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도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에 이 경우에 포함되지가 않잖아.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식을 세우면 맞는 확률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전혀 그냥 엉뚱한 확률을 구한 거지. 그냥 260 넘는 사과만 10개 뽑아서 포장된 그 확률만 구하는 거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런 것도 원하는 건데. 그치? 그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느냐? 바로 이게 X바가 들어가야 돼. 됐나? 즉,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지금 이제 어제 얘기한 대로 그림을 아직 안 그렸지만, 지금 모집단이 이렇게 있고, 모집단 X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평균이 250, 표준 편차 25, 분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중에서 이제 10개씩 뽑아서 포장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이 안에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그런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에서 10개를 포장해서 2600 이상이 되라 이렇게 쓰면은 잘못된 표현이 된다 그랬지, 이렇게 써야 맞는 거라 그랬지. 왜 그런가 보면 얘가 10으로 나누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지. 그러니까 아까 이거랑 비교해봐.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한 대로 계산했으면 이런 결론이 나왔어. 이거는 그러면 해석이 무조건 사과 10개가 다 260을 넘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 10개의 평균이잖아, 이게. 10개의 평균이 260 넘어가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린지 알겠어? 그치? 그러니까 실은 여기다 X바라고 썼지만 이 X바는 실은 그 사과 10개를 뽑은 거 평균을 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예를 들어 전부 다 260인데 얘가 250인데 얘가 280인 경우도 이 경우에 포함되잖아. 그치? 뭔 소린지 이해하지? 그래서 상자 문제가 어디 갔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풀 수도 있는 함정이 좀 있어서 이렇게 따로 찝어준 겁니다. 문제 유형이야, 그냥 대표적인 상자 문제 유형. 지금은 상자라고 했지만 당연히 저 상자 말은 뭐 예를 들면 또 비슷한 상황 뭐 있어? 뭐 엘리베이터의 정원에 뭐 몸무게 뭐 그런 거 있었지, 그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래, 엘리베이터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 아니야. 엘리베이터 만약에 정원이 뭐 예를 들면 100kg야. 100kg는 너무 가볍지. 근데 그냥 예시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100kg 넘어가면 삐 울리는 엘리베이터 있다 쳐보자. 그래도 마찬가지지. 거기에 만약에 사람 2명이 탄다 쳐. 둘 다 50보다 가벼우면 절대 안 울리는 건 맞지. 근데 한 놈이 60kg인데 한 놈이 30kg면 그것도 오케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시리즈란 말이야, 이게. 그렇지?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려면 X가 아닌 이제 저번에 배운 이제 X바 표본 평균 개념을 써야 이제 이런 걸 다 포함시킬 수가 있어. 아마 부교재 풀다 보면 이제 끝나면 이제 부교재 풀 거 아니냐? 부교재 풀다 보면 요거 이제 간간히 보일 거야. 그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물어보십시오. 지금 설명 한 번 한 거 가지고 뭐 이해는 됐을지 몰라도 문제 풀 때 또 막힐 수도 있어. 그치? 오케이. 됐고.